안녕하세요. 일라이 영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을 우연히 다시 꺼내 읽었는데 마치 처음 읽는 책처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활자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아마도 책의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제 삶의 시선과 마음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혜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을 다시 펼쳤을 때 제가 딱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년 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위로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은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냥 편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조용히 비춰주는 맑은 거울 같은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 달라진 마음의 결을 따라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를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 가끔 제 생각의 방향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을 뜨면 앞으로 무엇을 이뤄야 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앞을 향한 생각이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나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몸은 이미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하루의 끝자락을 서성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런 밤은 특별히 큰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삶의 시간이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나침반 같은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 책의 문장들을 다시 읽으니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날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건 결국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님 생각이 참 자주 납니다. 지금까지는 늘 든든한 나무처럼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지내왔습니다. 안부 전화도 그저 가벼운 습관처럼 묻고 끊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통화음의 잔상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두 분이 하루 종일 적적하시지는 않는지,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지는 않으셨는지, 어디 아픈 곳을 자식 걱정할까봐 숨기고 계신 건 아닌지, 짧은 몇 마디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무겁고 애틋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라도 내가 먼저 크게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서늘한 두려움이 조용히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역할이 많아진 나이기에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내버려 두면 마음의 방을 온통 차지해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걱정과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땀 흘리고 몸을 움직이면 무거운 마음도 조금 날아갈까 싶어 시작한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발을 구르다 보니 이 달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두 발이 리듬을 탈 때 놀랍게도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 둘 순서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폰에서는 분명 음악이 흐르는데 제 귀에는 내면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어떤 걱정은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욕심이었고, 어떤 서운함은 내가 오해를 못해어 스스로 키운 감정이었음을 땀방울과 함께 걸러집니다. 한참을 뛰고 돌아오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는데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제야 비로소 머릿속이 맑고 조용해집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책의 제목이 다시 한번 마음에 울렸습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저는 예전에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텅 빈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잡념이 떠오르면 어떻게든 지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고요해진다는 것은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도망치지 않고 차례대로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걱정의 모양이 뚜렷해지면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 무엇을 그만 내려놓아도 될지 그 순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요함은 내 마음에 편안히 앉아 쉴 수 있도록 조용한 의자 하나를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든든한 부모로, 누군가의 다정한 배우자로, 또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참 많은 역할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역할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가끔은 그 무게에 치여 진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을 잊고 지냅니다. 책 속의 문장들은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나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저 잠시 멈춰 서는 것이라고요. 생각이 꼬리를 무는 날에는 그 생각들을 억지로 잘라내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쉼없이 달려온 내 마음이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싶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유난히 소란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눈을 감고 잠시 고요한 시간을 허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조용함 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맑고 밝아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